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뭐냐 갑자기. 자,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하고 계신 분, 트로트계 BTS 맞죠? 쑥스럽습니다. 가수 진성 씨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 8순기의 BTS입니다. 네. 아니,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네. 제2의 전성기 씨인 게 아니냐 그랬더니, 제 몇의 전성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어찌보면 제2의 전성기죠. 제가 노래를 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언제예요? 처음 시작이? 저는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4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10대 때부터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유랑극단, 극장쇼, 이런 시대부터 제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거의 반세기가 다 돼갑니다. 아니, 연세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예, 올해 육자를 달았어요. 아, 진짜 젊어 보이신다. 예, 참 남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는지 참. 예. 별 말씀. 지금까지 노래하시면서 요즘이 제일 바쁘세요? 어떠세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떠가지고 네. 사실 그때부터 좀 바빴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때가 지금부터 한 6, 7년 전? 예, 6, 7년 전인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께 이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예, 정말 제가 제 노래를 참 PR해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아마 이제 KBS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 이후에 최고의 히트곡이다라고 이렇게. 아, 진짜요? 예,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참 영광이고, 그런 대곡에 또 제 노래가 비교가 되어서 알려지다 보니까, 더욱더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제 자신의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요새 스케줄이 거의 아이돌 스케줄이라고 그러던데, 바쁘시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공연을 하는 이제 그런 행사는 별로 아니에요. 없으실 거고. 행사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네. 근데 이제 빈틈을 타서 제가 여러분께 또 방송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자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예. 어찌 보면 옛날에는 방송을 하고 싶어도 방송에서 이제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그런 이제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겸손하시군요. 예, 아니에요. 그게 좀 몸에 사실 좀 배어 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할 때 선후배 선배님들한테 항상 따끔한인데 어떤 질타나 질책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사실 살아남기 힘들다. 예, 겸손하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그게 제가 아마 좀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연예인들 그러면은 약간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예. 뭐랄까 겸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적인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 사람마다 자기 특성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편해요. 그게 이제 무명 시절이라고 할까요? 안동역에서가 뜨기 전에 네. 그러면 한 3, 40년을 무명 생활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쇼단에 따라다니면서 유랑극단도 다녔고 그다음에 20대 때는 이제 야간업소, 캬바레, 나이트, 스탠드바, 예, 하여튼 이런 데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한 20년 세월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노래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묻혀버려야 하는 그런 무명 가수로 남아야 하는가. 겁이 덜컥 나는 거야. 한 40대 초반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한 중반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사실 벌써 한 7, 8년 지났는데 네. 예, 27년 전에 정확히 27년에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의 문을 두드렸죠. 27, 8년 전에 네. 님의 등불로 시작을 방송을 하셔가지고 안동역에서로 이제 확 뜨신 거군요. 예. 그렇죠. 님의 등불이 발표하고 난 뒤에도 노래가 이제 한 대여섯 곡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깊게 이렇게 사랑받는 곡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내가 바보야. 그리고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쪽에서 종사하시고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애청자 여러분들은 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안동역에 사는 노래로 좀 여러분과 좀 가깝게 이렇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시기 아유,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그 안동역에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네. 이거 처음에 받으셨을 때 이 노래는 아까 뭐 조용필 씨의 돌아요 부산항에까지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뜰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곡을 받을 때 네. 그냥 좋다, 괜찮다, 가사가 좋다 이 정도만 이제 하는 것이지. 이거 정말 대박 나겠다, 뜨겠다 이런 건 사실 그 외적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가사가 참 좋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그리고 노래가 어떤 애향적인 노래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고향에 대한 이모저모가 어느 정도는 좀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노래 자체는 안동역에서 그냥 안동에 대한 이모저모가 1%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여의도 오면 여의도역입니다, 사실. 근데 왜 하필이면 제목이 안동역에서요? 사실 안동역에 사는 노래가 예. 왜 하필이면 안동역이냐. 경북 지방에서 특히나 경상도에서 안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고 예. 한때는 정치 1번지였고 거기가 또 사실 그 문화와 어떤 그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양반의 예. 고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내륙 지방에 속해 있지만 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큰 도시라고 할까요? 도시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큰 도시는 아닌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북에 안동하면 그곳은 굉장히 좀 큰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곳이다. 네. 뭔가 좀 그 깊게 생각하고 도덕성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깊게 배어 있고 예술의 혼이 살아 있고 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접할 때도. 예. 그래서 다른 많은 도시도 대도시도 많지만 왜 하필이면 안동역이냐? 그러니까 안동의 역사를 이미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그런 그 귀중한 도시였기 때문에 안동이라는 지명을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클을 걸지마 노래는 안동역에서 전에 나온 노래죠. 그렇죠, 바로 전에. 근데 태클을 걸지마가 요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제 이 노래는 제가 아버지 그 산소 앞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회자가 많이 되고 그랬었어요. 직접 가사도 쓰시고. 그렇죠. 예. 제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이제 그러니까 자작곡을 제가 직접 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요즘에 이제 트로트가 대세이다 보니까 트로트 7에 미스터 트로트 7에 든 우리 김호중 씨가 이걸 예선에서가 아니고 준준 결승에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어떤 성량이나 이런 것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확실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런 만든 노래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 이제 제가 왜냐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 다시 또 이 노래가 회자되는 그런 그래서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해가지고 음악도 새롭게 젊게 해가지고 6월 초에 아마 녹음을 지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미스터 들어요. 트롯에서 이제 선생님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는 점수를 더 줍니까? 본인은? 저는 사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냉정하게 노래 하나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귀에 거슬리는 노래다 했을 때는 괜히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지는 않더라고요. 냉정한 판단 속에서. 판단은 또 왜냐하면, 냉정하게? 그 친구가 노래를 조금 모자란데 그걸 괜히 잘했다고 칭찬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친구가 이 바닥에서 잊지 말아야 될 친구인데 여기에 미련 갖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인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요. 저는 냉정하게 사실 그 친구들에게 거기에서 이제 보릿고개를 또 부르는 그 정동원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장래성이나 뭐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참 점수는 좀 후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이거를 부모님 산소 앞에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태클을 걸지 마라고 가사를 쓰신 거는 당시에 누가 태클을 많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아버님 산소 앞에서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 부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장돌뱅이처럼 뭐 떠돌이처럼 그냥 사실 차돌뱅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생활도 사실 살아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사회에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서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대학가요제나 이런 데 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히로인처럼 이렇게 떠오른 그런 스타 가수도 아니고 네. 그냥 맨 땅에 헤딩 그 스타일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뭐 차돌처럼 이렇게 단련이 됐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태클 거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내 스스로 나를 좀 방어하려다 보니까 예. 때로는 좀 차갑게 살아야 될 때도 있었고 또 눈치 속에서 살아오는 그런 세월도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갈 테니 내 인생에 제발 태클을 걸지 마라. 이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건방진 이야기 좀 선전포고를 한 거죠 제가. 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예, 뭐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근데 내가 이 가사를 써놓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나의 어떻게 헤드에서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글이 나오는지 심지어 이 가사를 제가 쓴 게 맞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그래서 그 뒤부터 용기를 가지고 뭐 보릿고개 이런 가사도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죠. 이 태클을 걸지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부르면서도 용기를 얻고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 자체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용기와 또 내일을 향한 어떤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도 그런데 이 노래 스타일은 네. 이 뭐라고 할까요? 찐 트로트라 그러나요? 요즘? 이제 16비트 펑키 리듬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노래를 16, 7년 전에 내놨을 때는 굉장히 디스코풍의 그냥 빠른 템포가 일색이었어요. 그 트로트 그렇죠, 계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좀 식상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16비트 이제 펑키 리듬으로 딱 틀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주위에 이제 세션맨들이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주할 게 좀 새로 나타나서 참 좋다. 왜냐면 약간 변형적인 이제 이런 그 리듬이니까. 맨날 똑같은 스타일을 그렇겠죠? 연주하다가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음악보다 조금 사실 색다르게 갈 수 있고 좀 차원이 다르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내 가지고. 예. 근데 이런 어떤 트로트풍 노래가 네. 사실은 예전에는 요즘이야 대세인데 네. 불과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예.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 이거 좀 약간 고리타분한 노래다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노래를 불렀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트로트 하면은 젊은 친구들은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노래가 뭐 이렇게 그 수준이 있고 없고 떠나서 트로트 한다고 하면 야, 왜 이래? 너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싼티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참아 못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안동역에서를 발표하기 그 전부터 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에 조금 사실 차지 않는 이제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사실 뭐 장난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네. 너무 쉽게 가사들을 이렇게 네. 적어서 멜로디 자체도 너무나 쉽게 계속 반복이나 되고 이제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저 작시도 트로트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런 것 때문에 우리 트로트가 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최근에 사실은 그 트로트가 이렇게 대세가 되고 이런 데에는 뭐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역할도 컸고 네. 뭐 예컨대 뭐 유산슬, 네. 뭐 유재석 씨라든가 예. 최근에 또 뭐 개그맨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 뭐 둘째 이모 김다비 뭐 네. 이런 이름으로 또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좀 그런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던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 네. 유산슬 씨라는 이름을 제가 장명을 해줬어요. 직접 장명을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저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문의도 와 있었고 문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장명가는 아니고 그때 이제 분위기나 그 어떤 그분의 그 이제 생김새나 이런 거에 좀 비춰가지고 네. 뭐 합당한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신뽕남이라고 제가 그랬고 그리고 또 저기 서장훈 씨한테는 제가
대륙봉. 크다고. 네, 대륙봉. 예. 그 대륙봉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제가 또 크다고로만 뜻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뜻이 있었어요. 대륙봉이라는 것은 이제 석유 시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제7강구라는 노래가 있었듯이. 예. 그래서 대륙봉. 예. 트로트가 떠가지고 우리 큰 나라로 좀 가자. 네네. 뭐 중국, 미국, 인도, 캐나다 이런 큰 나라도 좀 가자. 그리고 대륙봉, K트로트도 대륙봉이 되어가지고 세계에 우리 나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음악 아닌가. 거기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젊은 친구들까지 노래들을 좋아해 주니까 분명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아까 평가는 냉정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유산슬의 어떤 트로트 가수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쉽게 생각했죠. 프로그램상. 네. 근데 노래를 2번, 3번 들었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아, 잘해요? 예. 그리고 원래 유산슬 씨 얼굴을 보면 구강 구조가 트로트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강 구조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 그 구조가 또 따로 있어요? 원래 아침 이제 약간 그 입이 약간은 돌출된 듯 하면서 그래요. 이제 덧니 비슷하게 입이 좀 열려져 있는 스타일들이 사실은 트로트 발성에 그렇죠. 맞아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온 바에 의하면 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네. 사실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또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정치인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그걸 올렸어요. 영상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가서 써 있는 부분을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모르셨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태클을 걸지 마라는 그 이제 가사 자체가 제가 써놓고 보니까 제 인생의 뒤안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철수 대표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노래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형님들 그 깍두기 형님들 이런 형님들 저 노래 내 노래인데 왜냐면 그분들이 약간은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이렇게 험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부모님들한테 불효하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의 어떤 그런 틀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나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노래 내 노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 오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트로트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전통가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붙이긴 했어요. 근데 뽕짝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듣기에 어떠세요?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약간 산티가 나죠. 그런 표현들은. 뭐 뽕짝, 트로트, 도로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뽕짝이라는 것은 이제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뽕짝, 붕짝, 쿵짜자, 쿵짝, 이런 리듬 때문에 사실 이제 뽕짝이라고 그래요. 그 리듬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노래들을 이렇게 겪어봐야 하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기 때부터, 일제 그 전부터 바로, 그 일제 시대를 거칠 때부터, 그때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가수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불세출의 가수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때는 실수로 사실 자기네 이제 전통 가요하고 우리 가요하고는 또 약간 이제 많이 닮은 꼴이 있어가지고 우리 트로트가 흉내를 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일본에서 건너온 거 아니냐. 근데 한 단계 더 깊이 가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사실 이제 속도 말로 좀 베낄 수도 있었던 그런 분위기의 노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한과 혼의 어떤 사실 결정체로 자기 목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목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다르다 그런 그렇죠. 부분은. 그 엔카라는 그 노래 자체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목으로 오랫동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선배님들 나훈아 선배님 옛날에 고복수 선배님 또 조용필 선배님 이런 사람들하고 노래를 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그런 노래는 비교가 안 됐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뽕짝 트로트 전통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이게 장르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음악의. 대중가요의 장르의 하나인데 이 장르는 다른 장르보다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네. 그거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변형이 많이 되어가지고 가사를 너무 쉽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제가 착파하는데 왜냐면 이제 근본적인 틀은 저는 이제 사실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만 젊은 친구들이 신세대 친구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변형된 리듬으로 가가지고 그런 노래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신 9세대가 다 좋아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노래의 가사들을 너무 쉽게 써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트로트라는 장르는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 살아온, 저는 다른 분들하고 또 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트로트의 장르에, 물론 그 노래를 하는 가수분도 좋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제 인생과 이렇게 비교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60년대에 많이 불려졌던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뭐 여자의 일생, 동백 아가씨. 이런 노래들을 불러보면은 저는 지금도 그런 노래 가끔 불러요, 제가. 네.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 시린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내일을 희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가사도 사실은 그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 어찌 보면 슬프게만 느껴지지만 그 슬픔 이면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 깊게 다 배어 있어요. 깊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약간의 그 변형된 그런 리듬으로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우리 이제 기본 틀에서 너무나 크게 벗어나 버리면 우리 것이 약간은 좀 쇠퇴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또 안타까움도 약간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인생을 담을 수 있는 노래다. 예. 그게 큰 경쟁력 주제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근데 잠깐 나훈아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계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훈아 계열, 남진 계열 이런 게 있을까? 어느 계열이세요? 저는 어떤 계열에 이렇게 국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용필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부르고 80년대는 그리고 또 70년대는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다음에 60년대 아주 어려 제가 그 대여섯 살부터는 나훈아 선배님,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노래를 특별히 뭐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는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팬이 있었을 거아요. 어떤 분이 그 가수로서 되게 좋다.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음색 자체가 나훈아 선배님 음색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제가 키가 한 2키 정도 하이음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창을 했기 때문에. 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들었을 때는 저 양반 그 나훈아 씨 색채가 너무 깊게 배이고 혹시 이미테이션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지금 제가 리메이딩 뿔 같은 걸 보면 키가 한 2키 정도 높게 하이를 잡았거든요. 그럼 따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래방에 가서는 이제 키를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부르셔야 되겠죠. 일반 분들이 부르시려면. 그래서 저는 색채는 그분 나훈아 선배님하고 비슷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그 남진 선배님 어머님, 그리고 또 요즘에 진짜 그 많은 히트가 되고 있는 둥지. 남진 씨의 둥지. 그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불러요. 엄청 많이 불렀어요. 요즘 어디 가면 뭐 이 노래 정말 요즘에 참 정말 초대박인 것 같아요, 이 노래도. 그래서 그 꺾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래에 따라 다른데 사실 꺾지 말아야 될 부분을 꺾어버리면 그 또한 그 맛도 약간은 아니다. 산티가 나요. 꺾는 부분 어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 꽃새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렇게 꺾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노래를 이건 일부러 이제 그 꺾기로 부르는데 정든 고향여 근데 꺾는 부분을 꺾는다라고 표시 안 나게끔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서 살짝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맛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희 그 고향역이 저희 아버님의 1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두 가지 맛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저는 앞에 게 더 좋은데요? 근데 그건 이제 트로트의 진한 맛을 내려면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 이것을 끝까지 가면은 이것도 약간 식상해요.
근데 어렵지 않으세요? 막 꺾고 그러면 목이 좀 힘들다거나? 힘들고 그러진 않고, 네. 원래 트로트를 잘 부르는 이 가수들은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가수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막 1등하고 이런 트로트 가수들 보면은, 네네네. 야, 저 친구는 뭐 다 그렇겠지만은, 저 네. 친구는 대형 스타가 되겠다.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 네. 눈에 딱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스터 트롯의 그 친구들을 사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송들도 참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결승에 못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한두 명 있었고, 네. 그 뭐 태관이라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옛날에 창을 해가지고 목소리 자체가 보이스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임영웅이 같은 친구, 음. 예, 그리고 또 그 호중이, 김호중이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사실 뭐 그 이제 학식적으로도 기본이 다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알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소양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력자들이 그 부분에 조금만 좀 팁이나 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분명히 뭐 저희를 능가하는 그런 가수를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몰랐던 건데요. 네. 선생님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예. 암을 앓으셨다고요? 투병을 하셨다고요? 예, 참 그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참 그 싸가지 없는 감이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싸가지 없는 암을 갖다 내가 참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네. 생활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가수 생활, 그러니까 연예계 10대 생활 때부터 하려면 뛰어들어가지고 긴장, 초조, 예. 뭐 음식을 제가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의 그 월세방 전전하면서 눈칫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는 받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씩 이렇게 지층처럼 쌓여갔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또 술도 많이 먹었고, 음. 왜냐하면 이제 불안감이나 초조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한 잔 술에 밤새는지 모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꼭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삶이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지금 2006년도니까 4년이 지났죠. 아이고, 그러면 뭐 안동역에서가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병이 온 거네요. 안동역에서를 제가 부르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2년 있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야 안동역에서 불러가지고 진성 씨가 이번에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참 실속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 1년 6개월까지는 2년까지는 이름이 좀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또 오만무대 다 불러요. 그러면 또 지금까지 알아온 지인들이 있으니까 저도 A를 지키느라고 네. 그냥 갈 때 안 갈 때 다 갑니다. 사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뜬 사람을 불러주니까 저는 영광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돈 안 따지고 가요. 그런데 돈을 좀 벌만 하니까 또 덜커덕 아파버렸습니다, 사실. 다 나으셨어요, 지금? 아니죠.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안주 판정은 안 받고. 아이고. 제가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하고. 예. 지금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딱 낫고 이제 몇 푼 또 벌려고 하니까 덜커덕 또 아파버렸어요. 아이고. 거기다 좀 이제 몇 푼 또 벌까 하고 또 따 보니까 또 이 싸가지 없는 또 코로나19가 와버렸어요. 이거 환장 어떠니까 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태클을 걸지만 이게 예. 암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제발 너 지금 내 곁에서 좀 떠나라. 그래서 내가 이번 태클을 걸지 말을 호중이한테 내가 줘버렸다니까요. 아. 좀 젊게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네. 예, 호중이한테 제가 호중이가 좋다라고 뭐 유튜브에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벌써. 예. 자, 암은 진짜 빨리 완쾌하시고, 네네. 뭐, 그렇게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태클을 걸지마로 예. 저희들이 로고를 하나 만들려고요. 로고를요? 최강시사 태클을 걸지마. 아 최강시사. 네, 그렇게 하나 불러줄 수 최강시사 있으실까요? 태클을 걸지 마. 네. 뭐 그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이거. 워낙 또 그 인기 프로이다 보니까 제가. 자, 에코 좀 넣어주세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최강시사 태클을 걸지마.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아유, 어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죠. 김경래 최강시사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내 이모저모를 다 알려면은 일단 이 최강시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무대에서 제가 또 이렇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다들 힘들어요. 이 기회를 잘 넘겨가지고 우리가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서로 노력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안동역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안동역 틀어주세요. 안동역에서 지금까지 트로트계 BTS 진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